예, 소개 감사합니다. 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크게 변한 내용은 없고 대신 최근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좀 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 있고 지금 현재 에크모 연구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잊고 계셨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다시 상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끼리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어떤 지인은 저희 이 광주가 이렇게 험한 곳인지 몰랐다 이렇게 또 답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사고가 대부분 치밀하지 못했던 시스템에 의해서 인재로 발생되었던 그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에크모 상황으로 좀 견줘서 말씀을 드려볼 때 최근에 저희 병원에 있었던 액시던탈 에크모 디캐뉼레이션의 상황을 몇 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에서 ECPR 후에 이제 엔지오룸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엘리베이터 문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여러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디캐뉼레이션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이제 당연히 이 다음 결과로 뻔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환자분은 이제 불행하게도 회복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사망을 했었고요. 이 상황은 이제 의료 분쟁이 아니라 의료 소송으로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었던 상황입니다. 에크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설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성인 내용들만 봤을 때 엘소라는 그런 그룹에서 처음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진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런 성인의 상황들의 결과와 최근 5년,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최근 5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치료의 결과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 날짜로 들어가지고 다시 확인했을 때도 실제로 여러 가지 총 서바이벌 투 디스차지는 여러 가지 종합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의 기술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이지만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황을 견주어 볼 수 있는 현재 저희 국내 상황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근 저희 한국에서 시행되어지는 에크모는 2014년 이후로 해서 2023년까지 약 3배가 증가돼서 현재는 3,500건에서 약 4,000건이 시행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메르스 이런 몇 가지 상황과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어지고 있는 시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에크모의 어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국내 개방 시스템, 의료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새 제조사를 통해서 보유 중인 국내 보급된 에크모 대수는 총 137개의 병원에 약 350개의 에크모가 시행 보급이 되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연간 약 3,500에서 4,000건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정재승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어떤 제조사의 총 이제 마케팅 되어지는 그런 에크모 서킷의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국내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상위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에크모 현황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에서 약 절반 정도 이상이 에크모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앞서서 신유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아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적은 수의 에크모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작년에 순환기 이제 관련된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심인성 쇼크 환자들의 치료 현황을 정리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MI 환자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되어지고 비허혈성 심질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치료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재밌는 이제 흥미로운 내용도 이런 내용인데 에크모가 실제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아직까지는 흉부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에크모 캐뉼레이션이 이루어지지만 순환기내과의 카디올로지스트 선생님들이 시행하고 있는 에크모의 캐뉼레이션 비율이 점차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학과나 타과에 의해서도 에크모 캐뉼레이션이 소폭이지만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모탈리티는 굉장히 다양해서 약 25%에서부터 90%까지 각 지역별 또는 병원별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울이나 광역시 또 그 외의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약 3분의 1씩의 포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가 약간씩 미묘하게 모탈리티가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호등급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중환자실 간호 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약의 사용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율들이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환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치료의 비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인성 쇼크 환자들의 치료 결과도 어떤 간호 등급에 의해서 즉 치료받아야 될 환자의 한 명당 간호사 숫자라든가 침상대 간호사 숫자의 비율로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의 결과도 조금 더 좋다라는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국내에서 에크모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져야만이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같이 보완되어져야만이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에크모의 가장 큰 뒷과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레드북에서 상당히 많은 챕터의 비중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엘소에서도 이 엘소의 센터의 서티피케이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서 올해 많은 어떤 센터들이 인증제도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더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좀 이따 국내 상황에 또 견주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조화진 교수님이 엘소의 센터 서티피케이트 커미티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해올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엘소에서 센터 서티피케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총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팀이 어떻게 오가니제이션 되어 있나, 그 다음에 팀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리뷰나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어떤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센터의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평가를 할 거냐에 봤을 때 페이션트에 관련된 항목들은 환자의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합병증 비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크모의 운영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캐뉼레이션 자체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캐뉼레이션 건수, 그 다음에 합병증 건수, 그 다음에 리캐뉼레이션을 시행되는 건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센터에 서티피케이트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비교적 가장 키 인덱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그 센터의 현황들을 파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고 심사를 받기 위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실제 프랙티스들을 이제 뭔가 규정에 맞춰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병원을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캐뉼레이션을 해서 보다 더 높은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티어 3부터 이식까지 또는 바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다음 단계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에크모 센터를 티어 1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엘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내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센터 볼륨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희 나라에 있는 공단 또는 심평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점차로 케이스는 늘어나고 있고 평균 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크모 건수가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약 25건에서 30건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시행하고 있는 병원하고 더 적게 시행하고 있는 병원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적게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결과가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의 볼륨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양현 교수님이 계시는 삼성병원에서 또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20건, 4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건을 이상을 하고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다 더 적게 시행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 결과가 더 안 좋았고 최근에 에크모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시스템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에크모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보다 더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고 그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면은 모탈리티가 낮아지고 모탈리티가 낮은 병원으로 또 다른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병원은 점차 선순환 구조로 더 좋은 에크모 센터가 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는 거죠. 현재 한국의 레지스트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병원에서 엘소에 직접 환자를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코비드 시절에 코비드 환자들을 보다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현재 코비드 환자들에 대한 치료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코비드 레지스트리가 운영이 됐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레지스트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폐쇄된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대 안암병원 김희준 교수님이 지금 주도로 해서 하고 있는 에크모 소율 연구가 있는데 6개 병원에서 이 등록을 하고 있고 비교적 건수가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에크모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몇 가지 주제들을 파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궁금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점차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저희가 병원에서 시험 보듯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거부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에 나와 있는 이제 외국 인증 시스템인 JCI를 통해서 손쉽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재 모의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위험 약물들을 관리함으로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증 규정에서 보면은 지금 급성 간상동맥 환자들에 대한 시스템과 그다음에 뇌경색 시스템, 그다음에 중증 외상 환자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병원의 센터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끔 내용이 되어 있고 센터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이사장님이신 저희 흉부외과의 오태윤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에크모에 관련된 인증제도가 에크모 관리 시스템이 인증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제도가 인증제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학제 팀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체외순환사나 또는 스페셜리스트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가 각 병원마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자체적인 프로토콜과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 만들기는 좀 어렵고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학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연구회에서 이것을 이제 도와드리고 같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정의삭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심평원에서 에크모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서 저희들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체크리스트 자체 내용보다도 이 체크리스트라는 행정적인 문제 자체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이는다는 의견을 모아서 이 체크리스트가 저희 흉부외과 학회 회원들의 전체 의견으로는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을 거부하겠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도 지금 저희 의료 상황이 특히 최근의 상황이 이런 의료 시스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새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편감을 주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서서히 진행을 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이고 이게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어떤 한 진행 방향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회를 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소사이어티 전체에서 이 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토요일 오후에 좋은 시간에 여기 이곳에서 이렇게 에크모 현황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소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그런 학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